예, 보신 것처럼 야3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섭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오늘 여야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반성과 책임은커녕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내팽개치고 입만 열면 책임 회피와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분들 또 탄핵제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예, 이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발의한 의원들 수가 179명이기 때문에요. 예. 민주당뿐 아니라 그 야당이 공조해서 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두 다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사실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으로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앞서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야기했듯이 공무원에 대한 탄핵 요건은 분명히 명확하게 법률에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법률을 위반 시 탄핵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국수본 조사에서 이미 이상민 장관은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민주당도 이전부터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었던 것은 법적 책임이라기보다는 도의적이나 정치적인 책임을 갖다가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법적 책임으로 나오면서 지금 탄핵안까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게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헌재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랬을 때 나오는 전국의 혼란은 또 민주당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150표 이상의 이제 찬성표가 나오면 이제 가결이 되죠. 이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면.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150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할 것인가의 여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발의한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참석할 것 같고요. 예. 일부 이제 이견이 있지만 이것이 이상민 장관의 이게 사퇴라든지 자진 사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건데 지금까지 뭐 국민 여론 다수는 당연히 이상민 장관 그리고 당시 여당도 이건 사퇴를 수습하고 나면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왔는데 예. 전혀 그런 것에 미동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권은 이게 탄핵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이 헌정사에 한 21번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 통과가 되지 않고 이게 부결된 게 한 5번 정도 되고요. 통과가 3번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나머지는 다 그동안 이제 폐기되는 뭐 시한을 넘긴다든가 이렇게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은 뭐 투표도 분명할 것 같고 통과도 다만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과되더라도 인용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기각이 된다든가 뭐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통과 이유가 문제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소추 발의 자체만으로도 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훗날 기각이 됐다 이럴 때는 사실 추진한 정파는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죠. 예. 이런 점을 탄핵소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당내의 일부 우려의 근거 주장입니다. 정무적인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에 반대여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상민 장관을 지키는 그런 정권의 모습, 이상민 방탄하는 게 저는 국민의 큰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가게 되면은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좀 하셨는데 이번에 또 좀 얄궂은 것 중 하나가 현행법상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약간 재판소에서 검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민 장관이 법률을 뭘 위반했는지, 헌법을 뭘 위반했는지
그 현행 법사위원장이 그것을 재판장에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잖아요. 네.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이 과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의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조차도 지금 이 탄핵소추안에 나온 항목들을 보면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률 전문가도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에 가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 계신 인사들조차도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도읍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아예 이 전부터 법률적인 사안에서 헌법이나 법률적 사안에서 이상민 장관의 법률 위반 소지는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사위원장이 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죄목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금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분이 죄가 없다라고 본다면 피고인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겠죠. 근데 저는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성실하게 임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신이 이게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안 하는 것도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헌재의 뭐 내부 규칙을 보면 검사 역할을 하는 분이 2번 이상 출석을 안 하면 그냥 신문 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빠른 절차를 거칠 수 있고요. 예. 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위원들이 이제 지금 이 임기가 다 돼가지고 예. 교체가 될 분이 한 2분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빨리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렇게 상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 입법부로서의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권성동 의원이 그런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 법사위원장이 그 역할을 안 하면 국회 내 윤리위원회 제소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뭐 당락에 관계없이 입법부로서의 기본 역할은 하지 않을까. 김도우 위원장이 그 정도 상식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나가서 그 김도우 의원이 본인 소신대로 이상민 장관은 법과 헌법을 위배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탄핵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이미 올릴 때 예. 그 탄핵 사유를 충분히 이제 정리된 문건으로 그 문건을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제출돼 있는 이제 이 탄핵에 필요한 심판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검사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사안에서 보면 공무원 중에서 선출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 대해서는 예. 그 역할, 즉 헌법의 규범을 지켜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법률적 명확하게 법의 위반, 실정법의 위반이 아니더라도 선언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의 품위 유지라든지 성실,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까지를 심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찬 회동을 하고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서 나 대표님께 더 많은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에 대한 애당심 그리고 충심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김나연대, 김기현 나경원 연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카메라 앞에 선 두 분의 이제 얼굴 표정을 보면 네. 상당히 좀 표정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네. 보통 이제 연대를 이루고 나면 웃는 얼굴로 나와서 뭐 앞으로 총선 승리에 기여를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두 분 다 지금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지 네. 않은데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연대가 뭔가 제대로 딱 맞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점은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저 모습을 보면서 나경원 의원 전 대표에 대한 배려와 나경원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우대랄까요? 숨고르기 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그럴 기회를 좀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저희 책임당원뿐 아니라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굉장히 강력한 출마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출마하는 것이냐라는 의견이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가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끝까지도 어떤 출마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강한 출마 의지를 가졌던 후보군이었던 분에게 대한 김기현 의원의 그런 마지막 배려 이러기 때문에 뭐 밝게 웃으면서 뭐 포옹을 한다거나 악수를 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봤을 때 평소에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표정보다 훨씬 더 조금 침착하고 좀 더 객관적인 모습을 좀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대가 어떻게 아니면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한 사심을 내려놨다. 그다음에 총선을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역할을 하겠다. 이 측면에서 결국에는 김기현 의원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자, 그렇더라도 저런 모습 그리고 그동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당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그 당원들이 과연 김기현 후보에게 표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은 또 의문이거든요. 일단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형식은 상고 초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면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뭔가 이 데이트 폭력 이후에 하회하는 느낌 같은 게 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이제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형식으로 이 컷오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이걸 추진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도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나경원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표심이 상당히 다른 후보로 분산됐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 뭐 컷오프 통과에는 무리 없겠습니다만 컷오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안철수 의원 어제 다시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과 김기현 의원 간의 신경전도 이어졌었죠.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의 과거 발언이나 행동들 중에서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아니고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다.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이미 다 증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 정권 교체에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절대로 김기현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으로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 자, 지금 뭐 이야기들을 이제 쭉 봤는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 의원을 향해서 이제 공세 수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뭐 색깔론도 이야기를 하고 철새론도 좀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과연 이 전략들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지금 전당도의 본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인데요. 예. 김기현 이제 좀 저희가 좀 100% 책임당원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적인 특히 강경 보수층이라고 대변되는 아주 오래된 책임당원들이죠. 책임당원들의 여론을 누가 잡느냐, 귀를 누가 잡느냐의 문제인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국민의힘에 있고 그리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의 후보 시절의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에서의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의 행보에서는 전통적인 보수층이냐, 보수 인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는 당원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안철수 의원이 내가 이 정당에서 헌신할 것인가, 이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당리 당략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르지 않고 정말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김기현 의원은 전통적인 당원을 잡고 가자 이런 전략인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당원도 중요하지만 중도 보수를 향해서 내가 영역 확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거의 적임자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결국에는 앞서서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 이후에 김기현 의원과의 단일화 아니면 뭐 합의하면서 공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나오지만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표심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이 전통적 지지층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어낼 것이냐 이것이 결국에는 전당대회 본선, 당대표 본선에서의 승패를 가르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1위 후보가 뭐 사퇴하는 거 봤냐라고 하긴 했는데 방금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대로 나경원 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다가 불출마, 사퇴는 아니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불출마 선언을 하긴 한 경황이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오늘과 내일 동안 이틀 동안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컷오프를 하게 되는데 좀 어떻게 예측을 좀 하십니까? 일단 그 대체로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는 그 비공개가 원칙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다 알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뭔가 좀 더 열심히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장 그 정치적인 그 뭐랄까 약점이 철수거든요. 예. 또 철수하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름처럼 안 철수할 것 같고요. 또 본인 말대로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렇게 그 영역인데 문제는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김기현의 싸움인데 예. 확장성은 대체로 총선이 가까울수록 유리한데 지금은 총선 1년 전이라 그래서 김기현 의원 쪽에서는 아주 정통성에 대한 이 시비를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당의 혁신이라든지 당의 민주주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슈 쪽으로 전환을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쟁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한 명은 좀 탈락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한 명은 컷오프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뭐 누가 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보면 특히 나중에 등장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후광을 업었다고 할 수 있는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이제 비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좀 전통적으로 한 40만 명 정도의 당원이 있다가요. 예. 이준석 대표와의 그 전당대회에 나왔던 그때 그 시점 이후부터 대선 때를 중심으로 당원들이 많이 가입을 했어요. 세금 당원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방선거에 나오는 많은 후보들이 책임 당원들을 더 모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제 이런 추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롭게 진입한 책임 당원들, 최근에 2, 3년 동안 진입한 책임 당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직 당 내부에서도 분석이 정확히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나오는 전당대회 이제 당대표 후보군들이 나오는 여론조사는 사실은 책임당원 중심으로 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아주 옅거나 아니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본선에 진출하는 당대표 후보군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여론조사가 돌아가면서 컷오프 대상들을 고르고 있는데요. 저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대 교체라는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문제인데 그런 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인 만큼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의 후광을 입었느냐 아니면 누구를 대신해서 나왔냐 그런 평가보다는 정치인 천하람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그래서 전통적인 당원층이나 아니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는 중도층에게 어떤 소구력을 갖느냐 어떤 호소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이 컷오프에서 본선에 진출하고 그다음 본선 진출 이후에도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까지는 천하람 후보가 뭐 반윤이나 윤핵관 이런 거 중심으로 발언을 좀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당대표로서의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